한덕수 권한대행이 빨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오늘도 무시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전까지 한 권한대행의 탄핵 데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덕수 날 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박범계 의원의 목소리로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당론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날 샜다라는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건 국회가 동의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직무유기고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 예? 26일부터 27일 언제까지 예? 국회 본회 일정을 보고 예? 이 점만 어겨도 임명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탄핵소추 의결을 피할 수 없다. 내란특검법의 공포 여부는 내년 1월 1일까지 시한이 있으니까 그것은 시차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오늘까지 2차 탄핵 데드라인을 제시해서 한 걸음 물러섰던 민주당인데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도 데드라인을 연장해주면서까지 지금 기다리고 또 압박하고 이런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화면을 보면 좀 기류가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덕수 탄핵 시나리오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안을 오늘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7일 오전까지 한 권한대행의 어떤 결정을 보고 탄핵 추진 여부를 이제 결정하겠다. 만약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시에는 내일 오후 2시에 바로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28일 국회 본회의 다시 열어서 탄핵안 표결에 들어가겠다.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 거의 하루하루 단위로 시간을 쪼개가면서 지금 이제 탄핵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더라도 탄핵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류가 좀 강하게 총리실에서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요? 김상희 평론가님? 그래서 제가 그 언론의 취재력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취재한 거하고는 조금 네, 좀 다른가요, 기류가? 제가 취재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근데 그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국민에게 균형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다. 이런 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본인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국민에게는 균형으로 안 보이고 오히려 법적 상식이나 그 내란이나 지금 유연적 비상계엄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어떤 줄타기식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중간에서 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재판관 임명과 네. 내란 특검 정도는 뭐 그 국민의 그 뜻에 따라서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제가 이제 취재한 거예요. 김건희 특검은 빼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좀 취재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뭐 그쪽에서는 그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이 균형으로 생각하는 것은 임명하지 않는 건데 그게 이제 아니 균형으로 생각하는 건 양쪽의 압박이 있는데 네. 이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해본다라는 건데 네. 그것이 국민한테 비춰지기에는 또 균형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아하. 이것까지 좀 판단을 하고 있다. 정무적 판단까지 좀 네. 고려해서 한다는 제가 건. 좀 잠깐 붙여볼까요? 예. 설명을.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에 관한 예를 들어보시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여부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가 다시 판단해달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헌법재판관은 아시다시피 이제 인사청문회 다 끝났는데 이것은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여야 간의 합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둘 추천하고 국민의 추천에 인사청문회까지 끝났잖아요. 그런데 무슨 합의를 더 하라는 겁니까? 이미 국회가 청문회까지 끝냈고 여야 합의로 한 것인데 이런 것을 볼 때 결과적으로 한덕수 총리는 자기는 기계적으로 양측의 중립을 지킨다라고 하는 명분을 세우고 있지만
도저히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박범계 의원 인터뷰에 나왔지만 날 샜다라고 민주당 내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헌법과 법률을 따라서 하는 조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는 것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 김상일 평론가 이야기대로 뭐 중립을 하는 것이지만 결국 국민이 보실 때는 균형이 아니라 국민의 이 원하는 일 그리고 이미 합의가 된 일,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는 일 이미 저쪽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여기서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니 자기들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그거를 반대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로 볼 때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 국민적 여망을 맡기기에는 이미 끝났다라는 판단을 하지만 네. 그러나 이것이 한덕수는 이제 30일까지 마지막까지 보겠다라고 네. 하지만 저희도 그때 기다릴 수가 없어 이미 끝났다고 판단하는데 네. 그러나 24일 날 우리가 탄핵을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한 데서 26일까지 물러선 것은 자 오늘 아까 앵커께서 소개하신 기사 자 한덕수 대행 체제가 미국 등 우방국의 지지로 안정화되고 있다. 도대체 뭐가 안정화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보수 언론이 벌써 한덕수 대행 체제 편을 들고 나서는 국민 갈라치기 기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만약에 민주당이 24일 날 탄핵을 밀어붙였다면 이틀 차이지만 이런 어떤 보수 언론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고 물타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틀 양보를 해서 26일 날까지 명분을 저희도 쌓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땡긴 거군요. 네, 어쨌든 네. 분명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권한 대행을 해야 된다는 한덕수 대행의 말에 동의하고 네.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헌법재판관 임명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미 합의가 됐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 국회에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빨리 결단 내려주길 바란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그렇다면 김용태 의원님과 정광재 대변인께도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국민의 분위기, 입장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국민의 입장보다도 지금 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권한이 권한 대행한테 있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과 한덕수 권한 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 가지고 논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닙니까? 네. 저는 정치인들이 법조문 가지고 놓고 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긴 상황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야 모두.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뭐 명분 닦고 법률 원칙을 이야기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여당의 입장에서는 6명의 헌법재판관이 탄핵을 심리를 했을 때 1명이라도 기각되면 기각되기 때문에 네. 유리한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9명이 다 충원돼야 4명이 기각됐을 때 기각되는 거니까 3명만 기각해도 인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9명이 심리하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지금 이 논쟁에서 계속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야가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도 굉장히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라는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결국에는 정쟁과 이해관계에 맞춰서 지금 판단만 하고 있구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 때 진영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서로 명분과 근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당시엔 여야가 아마 반대 근거를 대면서 서로 반대의 위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지고 논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논쟁이 왜 왔냐면 네. 사실 헌법재판관이 6인 체제에서 더 빨리 임명되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때 그 박소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과 협상해 오다가 민주당이 그동안 6인 체제가 유리하다라고 해서 지원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권을 빼고도요. 현재 7건의 탄핵소추가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인 체제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이 심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이 민주당에 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민주당이 지연해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는 탄핵이 됐고 탄핵 이후에는 9명이 유리하니까 임명하자고 뭐 감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여야가 좀 솔직하게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명분을 가지고 논쟁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사실 협박인 거잖아요. 저는 151명이냐 200명이냐 정족수 가지고 놓고 싸울 게 아니라 대화하고 타협해야죠. 여야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여야 모두 정말 국민을 위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도 짧게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생사 여탈권, 그러니까 탄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야 192석, 그중에서도 민주당이 주도하면 대부분 본인의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마치 조절해서 하려는 듯한 이런 모습이 우리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까 민주당 스스로 좀 자문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 헌법재판소가 9명의 완전체인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공감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권한대행이 얘기한 것처럼 재판을 받는 사람과 재판을 청구한 사람, 그러니까 국회와 지금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구성이 돼야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국회에서 한 차례 더 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국정 운영과 관련한 중지를 모으겠다고 했잖아요. 특검법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거부권의 공식 명칭은 제의 요구권이죠. 네. 그럼 여야가 한 자리에서 다시 여야정 협의체에서 만날 텐데 여기서 정말 우리 당이 거부할 수 없는 정도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특검법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